랑케가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서술하려고 애쓰던 시기에 전혀 다른 목적과 시선으로 역사를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철학자의 임무는 세계의 해석이 아니라 변혁에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사회 변화의 동력과 조건을 찾다가 인간 사회의 발전 과정을 지배하는 역사 법칙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폭력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해 계급 제도를 타파하고 국가를 소멸시키며 종국에는 역사 그 자체의 종말을 실현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는 카를 마르크스였다. 그는 랑케가 베를린 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을 때 그 교정에서 해겔의 철학 강의를 듣고 있었다. 마르크스는 역사가도 역사학자도 아니었지만 그의 사상과 이론은 역사학은 물론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강력한 충격을 주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한때 지구 표면의 절반을 지배했으며 나머지 절반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자를 만들어냈다. 오늘날에는 그의 이론을 따르는 이가 많지 않지만 사회와 역사를 연구하는 지식인은 그를 무시하거나 건너뛰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의 공산당 선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역사가들의 관심 밖에 있던 노예, 농노, 농민, 노동자를 역사의 주역으로 소환했다. 지배계급이 아니라 피지배계급을 사회 변혁과 역사를 만드는 주역으로 소환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1859년 발표한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에서 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적었다. 그는 이것을 어떤 특정 사회나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대와 사회의 변화 원리라고 주장했다.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19세기 중반 유럽 사회를 생각해보자. 한편에는 엄청난 부가 쌓이고 있었고 다른 한편은 궁핍과 중노동, 정치적 억압에 신음하고 있었다. 이런 세상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마르크스 이론을 인간 해방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가 세계의 모든 대륙에서 수많은 사상적 정치적 추종자를 얻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단순히 사회주의 혁명의 필연성만을 논하지 않았다. 그 혁명이 계급 대립과 착취의 역사를 종식함으로써 인류에게 완전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이론은 종교적 광신에 버금가는 열풍을 일으켰고 혁명가와 정치가들은 그것을 솜씨 있게 활용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레닌과 스탈린이다. 레닌은 1917년 제정 러시아에서 일어난 민중혁명의 파고를 타고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를 세웠고 스탈린은 그 후계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타고난 악당이거나 그의 사상과 이론이 악마의 속삭임인 것은 아니다. 그는 인간다운 열망을 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하지만 그의 사상과 이론은 한편 귀중한 진리를 밝혔지만 심각한 오류도 안고 있었다. 그의 유물사관을 떠받치는 철학은 유물론이고 인식의 방법론은 변증법이다. 유물론은 물질세계가 인간의 관념과 상관없이 존재한다고 보는 철학이다. 마르크스는 해겔의 변증법적 방법론을 유물론 철학과 결합함으로써 유물사관의 뼈대를 세웠다. 자연법칙을 닮은 마르크스의 역사법칙은 구조가 완벽해 보인다.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발명하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해 생산 능력을 키운다. 마르크스는 사회의 변화와 변화의 동력을 여기에서 찾아냈다. 최초의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중세봉건제, 현대 자본주의로 이어지는 변화를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 본 것이다. 마르크스가 묘사한 문명의 변화 양상을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와 과학혁명이라 부른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도 생산력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력 발전을 보장하려면 새로운 생산관계가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계급과 계급 착취와 국가와 역사를 모두 종식할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의 도래를 필연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거의 모든 면에서 현실을 비껴갔다. 그런데 유물사관의 근본적인 문제는 현실이 그의 전망과 달랐다는 것이 아니다. 유물사관의 약점은 그 자체가 내포한 논리적 모순에 있다. 그는 사회 변화의 동력을
대립하는 계급 사이의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으로 계급 대립이 없어진다면 사회 변화의 동력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결국 사회 변화의 동력이 혁명 이전에는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런 역사 법칙은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과 인간에 대한 억압을 지독하게 혐오했으며 그만큼 간절하게 계급적 억압과 착취가 없는 세상을 원했다. 역사가 그의 역사 이론을 비껴갔고 현실의 사회주의 국가도 착취와 억압 없는 자유세상과는 거리가 멀지만 마르크스가 타인의 고통과 사회 모순에 예민하게 반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